자, 24-6 균일하게 대준된 원판에 의한 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냐면은 이와 같은 디스크로 되어 있을 때 이 디스크에 의해서 디스크를 구성으로 링에 그죠? 링이 있을 때 링으로부터 거리가 x만큼 떨어진 이점 P점에서의 요 링에 의한 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dv는 k의 r제곱에 dq였죠, 그죠? 이거 갖다가 적분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k의 r이 일정하니까 r의 인테그랄 dq가 됐어. 그냥 r분은 k q였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디스크예요. 디스크. 여러분들 디스크 원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원의 성질이 가장 기본적인 반지름 R이면은 면적이 그죠? 파이 R 제곱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와 같은 수많은 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원.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수많은 원, 그 중에서 이제 링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한 링 중에서 한 부분은 뭐 있으면 반지름이 R이고, 그죠? 폭이 DR, 그럼 요 B근지 부분이 있죠, 그죠? B근지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은 DA가 둘레가 2파이 R이죠, 그죠? 2파이 R에 DR이 되겠죠. 길이 곱하기 폭하면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2파이 R 있고, 그죠? 2파이 R을 갖다가 2파이 R 길이가 있는 걸 이렇게 쭉 말았다 생각하면 돼요. 말아서 이렇게 원으로 만들었을 때 파이 R DR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그죠? 면적 구하면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DR이 거의 0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링에 의해서 그죠? 이 링 DR 있죠, 그죠? DR 2파이 R DR이면 이 부분의 면적이 될 거예요. 면적 DA에다가 여기다 이제 전체 이제 2파이 R DA 되고 전체 이제 다 구하겠죠, 그죠? 이제 R이 0에서 R까지 적분하면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게 요 R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원까지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파이는 그대로고, 그죠? R 적분하면은 2분의 R 제곱인데 0에서 R까지니까 2파이에 2분의 R 제곱에서 2 없어지고 나면은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될 개념이 면적 구하는 요령이죠, 그죠? 그래서 원은 이와 같은 링으로 나눠서 다 더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DA는 이게 이제 2파이 R DR이고 여기다 시그마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은 면적이죠, 그죠? 이 부분이 갖게 되는 전화량 DQ가 되겠죠, 그죠? DQ. 예, 2파이 시그마 DR DQ. 그러면 이게 이제 DQ니까, 그죠?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Q 대신에 지금 DQ를 갖다가 치환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생기는 전기량 DV는, 그죠?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아까 구할 때는 이 DV는 이 한 점에 대해서 구한 거고, 그죠? 한 점에 대해서 구한 거고, 한 점에서 이걸 다 구한 거 DV였는데, 지금은 DV는 뭐냐면, 요 링이 DV가 되는 거예요. 점이 선이 되고, 그죠? 선이 다시 면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앞에 문제는 점에서 선을 가는 문제고, 지금 그러니까 선에서 이 선 있죠, 그죠? 링 1차원 문제를 갖다가 더하면 이 링을 갖다 계속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2차원으로 이제 맨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dv가 뭐가 되냐면은 k의 마찬가지로 거리가 r분의 dq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k의 r의 dq가 지금 뭐냐면 요거예요. 맞죠? 요거 dq 혹시 시그마의 2파이 r 시그마 2파이 r 그 다음에 dr이죠, 그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거리가 이게 이 r이 r 프라임이에요. 지금 이게 r 프라임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r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그죠? 여기는 이제 a였죠, 그죠? 약간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r 프라임 됐어. r 프라임이 지금 뭐냐면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에 의한 dv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k 시그마의 r의 dr의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려놓고 나서 이제 요 링이 그죠?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커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로에서 r까지 다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죠? 적분 제로에서 r까지 2파이 k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 그죠? 이제 적분을 위해서 이제 이걸 갖다 일부러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거는 이제 다행스럽게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을 갖다가 새로운 뭐 변수 t로 두면 2r의 dr이 dt가 되죠, 그죠? 그래서 2r의 dr이 dt가 되고 이게 dt가 되고 이게 루트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t가 돼요.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t가 돼서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적분 2분의 적분하는 거죠. dt 적분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t의 2분의 1이 되고 그죠?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가 튀어나와요. 이게 2R은 ER의 DR은 아까 말한 대로 ER의 DR은 식에서 ER의 DR은 DT가 되고 여기 DT가 되고 이게 루트 T가 됐어. 루트 T분의 T가 됐어. T 이 적분하면 이제 이게 이 식이 된다 했죠, 그죠? 이렇게 됐어. 2의 T의 마이너스 1이 됐어. 2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T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이기니까 지금 R이 제로가 되면 X제곱이 돼서 제곱이 됐어. 이게 X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R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주어져요. V 값이.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는 이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제 전기장을 갖다가 구하시오 하면은 전기장 요즘에서 전기장을 구한다 치면 V를 갖다가 X가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X를 미분해주면 이제 이 값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면 이게 이제 점점 가까이 접근하겠죠, 그죠? 가까운 여 표면이 되겠죠, 그죠? 여 표면. 이 표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X가 제로로 가면 이게 제로 거고, 그죠? 이거만 남겠죠, 그죠? 이 X는 얼마 되냐면은 2파이 K 시그마가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주 가깝게 되면 이제 맨이 무한대로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까워지게 되면 이 면이 무한히 긴 면이 돼서 그죠? 우리가 뭘 했냐면 무한히 긴 면에서는 전기장 이하같이 수직으로 뻗어 나오는데 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이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K 시그마로 해서 양쪽으로 뻗다는 그 전기장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에서 다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점전하면은 전기장이 사방으로 이렇게 4파이 R 제곱으로 쫙 뻗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전하가 라인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2파이 R로 이렇게 옆으로 쫙 커져 나가고죠. R에 비해 반비례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맨이 되면 전기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맨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뻗어 나가고 반대쪽으로 양쪽으로 뻗어 나가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맨이 되면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그냥 쫙 뻗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2파이 K 시그마를 일정하다 했죠, 그죠? 1차원이면 R분의 1에 비례하고 라인이 되면
이 파이 R로 이렇게 짜게 원통형으로 전기장이 퍼져나간 동안 아마 했을 거예요. 가우스 법칙에서. 그 다음에 점이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파이 R 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점에서는 R 제곱분의 1을 그렇게 비례하고 2파이 R 제곱이 비례하는 양, 4파이 R 제곱이 비례하는 양이 되고 2파이 R분의 1에 반비례하는 양이 되고 2차원이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한 면에 수직인 점에서 없는 전기장이 일정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x분의 x 돼서 1이 돼서 이제 거의 제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링에서 뭐하고 그죠? 링에서 이 디스크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 과제로 풀었던 문제예요.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뭐냐면은 예, 길이가 L이고 그죠? 요 Y만큼 떨어진 Y가 지금 A죠 그죠? A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전위를 갖다고 하는데 전위를 갖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반만 있는 경우죠 그죠? 대칭이 있는 경우 반만 있는 경우 전기장을 갖다 구했는데 전기장을 갖다 이 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반만 있는 경우거든요. 반, L만 있는 경우니까 이 점에서 전위를 갖다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쪼개겠죠, 그죠? 쪼개면은 DQ가 될 거고요. DQ는 라무다의 DX가 될 거고 DQ의 거리가 R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DV는 K의 쪼갠 이 부분 DQ에 의한 거리 R 되겠죠, 그죠? 이게 K의 DQ는 라무다의 DX고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적분 제로에서 L까지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K라무다의 인테그랄 제로부터 L까지 dx분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는데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적분으로서 이 공식을 갖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라무다는 지금 L분은 Q고 그죠? 라무다는 L분은 전체차는 Q고 L dx인데 이게 이제 그냥 라무다를 쓰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로그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제로에서 L까지 하면 이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그 저번 문제가 제가 이게 L이 아니고 2분의 L이죠, 그죠? 이게 지금 2분의 L이고 2분의 L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푼 문제 이 식으로 푼다 치면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L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이게 두 개가 될 거예요. V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A 대신에 Y를 고치고 그죠? Y를 고치고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이게 2Y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전기장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2Y를 갖다가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을 고치고 그죠? 2분의 L을 고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A를 갖다가 Y를 고치고 요 A를 갖다가 2분의 L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배를 해주고 그죠? 두 배를 해주고 양쪽 대칭이니까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미분해주면 요 V를 갖다가 미분해주면 Y 돼서 미분해주면 이제 2Y 나오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저번에 구한 요 EY 직접 이 적분을 통해서 그죠? 전기 적분을 갖다가 이 성분 중에서 Y 성분만 계산한 거 있었죠, 그죠? 그걸 갖다가 V를 구해서 미분해서 요 V를 구해서 구한 요 EI 값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적분을 통한 값하고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 과제에서 EY를 직접 구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미분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된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문제, 그걸 갖다가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번 주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24-6은 이제 정전기적 평행 상태의 도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전기적 평행 상태의 도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종의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암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사항이거든요. 정전기적 평행 상태의 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도체가 있는데 전하는 띄고 있는데, 그죠? 전하는 띄고 있는데 이 전하가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겠죠, 그죠?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전하가 되었을 때 정전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전기적 일렉트로스태틱 정전기적 상태거든요. 정전기 일렉트로스태틱, 이게 이제 전하가 흐르지 않고, 그죠? 전하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는 여러분들이 뭐 금속으로 생각하실 때는 금속에는 도체를 이룰 중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자유전자란 말을 갖다가 먼저 명심해야 돼요.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을 갖다가 도체들이 갖고 있을 때 이 도체들이 전하를 띄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둬야 돼요. 1, 2, 3, 4 네 가지는 알아줘야 돼요.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 도체 내에서 전기장은 항상 제로다. 왜 그래 된다 했죠? 도체 내에 왜 금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이따만한 금덩어리 있는데 금덩어리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를 한다. 그럼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존재를 하니까 도체 내에는 뭐가 있다 했죠? 아까 금방 말한 자유전자가 있다 했죠, 그죠? 자유전자. 그럼 자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도체 내에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이 도체 내에서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자의 전하를 하게 되면 전기장이 존재하니까 이 자유전자가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팽 상태라는 얘기는 지금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팽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이 없는 거죠, 그죠? 전하의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도 지금 어떤 힘의 팽에서 전기장이 존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제로예요, 반드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럼 전기장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느냐? 도체 존재를 못하니까 도체 포면에만 존재를 해야 돼요. 지금 빠져있죠, 그죠? 지금 이게 전기장은 도체 포면에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면에 대해서 수직이 돼야 되네. 도체가 있는데 도체 포면에만 전자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존재를 하고, 그 전기장은 반드시 도체의 포면에 수직이 돼야 되네. 왜 수직이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도체에는 뭐가 있다 했죠? 아까 말한 자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체에 전기장이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벡터가 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그죠? 그럼 힘을 갖다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방향, 그냥 도체 표면에 나란한 거하고, 그죠? 수직인 방향. 이걸 이제 탄젠시엘이라고 그죠? 비스듬한 도체 표면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하고 도체의 수직인 방향하고 벡터가 두 개 나눠지기 때문에 벡터가 이쪽에 힘이 한 수직인 벡터는 지금 자유전자에다가 힘을 이쪽으로 가하더라도 금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물론 세면 이제 도망을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체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쪽으로 방향은 도체 표면에 따라서 흐르는 쪽으로 전기장이 존재하면 그때는 이 자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이쪽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팽 상태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장이 존재를 하려면 도체 표면이 수직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조건 같은 거예요. 대전대의 도체 표면에 바로 전기장이 존재하고 그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반드시 이 표면에 수직이 돼야 된다. 수직. 첫 번째고 세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 이제 이 수직인 전기장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 도체 표면에 존재하는 요 가잉전화, 요 플러스 시그마든 마이너스 뭐 시그마든 플러스 마이너스든 뭐냐면 여분의 전화, 그죠? 여분의 전화. 어떤 그러니까 도체가 있는데 도체가 전하를 갖다가 대전을 시계 플러스를 내가 갖다 심어 놓으면 플러스가 요 포면에만 존재를 하고 요 포면에 의해서 전기장이 요 수직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포면에. 이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K씩 포면에, 그러니까 맨에, 그죠? 이 시그마 있기 때문에 요 맨에 시그마면은 여기 이제 수직인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느냐? 4파이 K 시그마가 돼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어떤 포면체나 시그마가 존재하면은, 그죠? 어떤 맨에 갖다 옆에서 봤을 때 맨이 있으면 맨에 수직인 전기장이 양쪽으로 놓는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2파이 K 시그마 이쪽으로 나오고, 그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그죠? 한쪽 면에서 지금 2파이 K 시그마가 나오고, 그죠? 이쪽 K 시그마가 나오는데 도체가 되잖아요, 그죠? 도체가 되면은 한쪽은 전기장이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한쪽으로 돼서 한쪽으로 이쪽에 대해서 4파이 K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실론제로는 시그마 돼요. 이실론제로는 시그마가 크기를 갖는다. 도체 포면제는. 요거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우리가 포면, 그러니까 아까 2차 분포에 했잖아요, 그죠? 맨에서 전기장이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 전기장이 한쪽이 2파이 K 시그마, 2파이 K 시그마 전기장이 3개겠죠, 그죠? 그런데 도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양쪽으로 가야 되는 도체 안쪽은 전기장이 존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쪽이 이쪽만 나오게.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가우스맨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장이 이쪽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될 수가 없어요. 이쪽에.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을 갖다 적용시킨 게 이거예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 전기장이 바깥쪽만 존재하고 안쪽은 넣기 때문에 한쪽에 의해서 생기는 기 때문에 EA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23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우스맨을 하면 양쪽으로 됐죠, 그죠? 이게 양쪽으로 돼서 원통이 있으면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체가 되면은 한쪽 면만 계산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됩니다. 2파이 시그마가 아니고 4파이 시그마. 즉 입실험 제로는 시그마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도체가 이와 같이 불구층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둥근 면인 거죠. 이게 이제 전하가 골고루 분포하겠죠. 둥근 면에 이제 전하가 분포하는, 고루 분포하는데 이게 둥글지 않고, 그죠? 불구체감 모양을 갖는 이렇게 도체가 있다 치면 이와 같이 이런 이제 도체 모양이 이렇게 좀 한쪽이 조금 뾰족하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곡률 반경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곡률 반경이 크겠죠, 그죠? 곡률 반경이 크고 여기는 곡률 반경이 작겠죠. 그러면은 곡률 반경이 큰 데는 요 전하 분포가 좀 밀도가 좀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에서는 밀도가 커져요. 그러면 이제 곡률 반경이 작아지면 여기 뾰족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은 이 뾰족한데 요 전하밀도가 포면의 전하밀도가 뾰족할수록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게 있을 겠죠, 그죠? 그냥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하면은 그때는 요 곡률 반경 R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요 포면에서 전하밀도 시그마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면에 근처 보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 포면에서는 뭐라 했죠? 전기장의 세기가 이거였죠, 그죠? 시그마 커지면 전기장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뾰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너무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전기장에 의해서 방전이 일어난다. 방전이.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게 뭐냐면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뾰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 전하가 모여서 방전이 일어나서, 그죠? 전하가 뭐 쌓여있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레침을 배울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피레침 있으면 번개 칠 때 이걸 갖다 유도하게, 피레침을 통해서 유도하는 걸 갖다가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쳤을 때 이제 이걸 번개를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방전이 일어나서, 그죠? 이 전하를 갖다가 방출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하는 기능도 있고, 그죠?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어, 번개 칠 때 그죠? 플러스 구름이 있고 그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플러스가 쌓인다고요. 보통 높은 건물에 플러스가 쌓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번개가 여기서 플러스를 때리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두 개 결합하는 순간 그죠?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해서 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죠? 뭐 나무가 불탄다든지 그죠? 나무가 폭발한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갖다가 이게 쌓이기 전에 그죠? 이 피레침을 통해서 통해서 전하가 쌓이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이 실제 피레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피레침 역할이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하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기능, 방전을 통해서 경로를 갖다가 미리 이제 제일 높은데 통해서 이걸 피레침을 통해서 전류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기능도 있지만 더 큰 기능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쌓이는 전하를 갖다가 여기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그죠? 전하가 안 쌓이게 하는 기능도 굉장히 커요. 이게 그거는 보통 잘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맹심해야 될 거는 요 네 가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그림을 좀 이렇게 못생긴 그림을 생각하고 이 이는 제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K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가 이렇게 뾰족한 데 많이 모여 있고 그죠?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모여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면에 이렇게 들어간 데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 데 전기장 만약에 금속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되다 치면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이렇게 뾰족한 손가락 끝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모일 거고 안쪽 이쪽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는 전화가 존재를 할 수 없어요 아예 이렇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되면은 전화가 존재를 갖다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설명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점은 전기장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전기장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생기는 전기장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만약에 이제 전하가 분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 만드는 전기장하고 이 부분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지려면은 여기에 전하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끝에 이렇게. 그건 이제 같은 전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다른 데서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도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필히 알아둬야 될 성질이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뭐 지저분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게 뾰족한 부분이 그죠? 좀 많이 모여있고 전기장이 좀 많이 모여있죠 그죠? 플러스 시그마. 그래서 도체구가 있을 때 전하가 분포를 하면은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겠죠 그죠? 그래서 R에 대해서 전위를 구해보면은 여기 전위를 구해보면 도체니까 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위가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은 뭐냐면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다 치면 전체 전압 Q면 그죠? 우리가 거리가 R만큼 중심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 전위는 R분의 K분의 Q가 되겠죠 그죠? R분의 KQ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한 점으로 봐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은 이걸 갖다가 미분한 거죠 그죠?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R제곱분이 이런 되고 그죠? dr분의 dv를 갖다 미분한 게 전기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팽팽하니까 장리 제로가 될 거고 R분의 1 미분하면은 R제곱분이 1 돼서 이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제로고 바깥쪽은 R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뾰족한 부분이 그 하는 거 이제 그림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화 Q1이 존재하고 여기에 전화 Q2가 존재해요. 그럼 이 포면에서 전이 V는 어떻게 되냐면 K의 R1분의 Q1이 될 거고 여기서의 전이 V2는 K의 R2분의 Q2가 될 거예요. 이제 두 개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압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뭐냐면은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한쪽이 높은 데 낮은 데로 그죠?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평행이 맞춰진 거예요. 두 개가 같다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포면에서 전기장은 두 개가 같아요. 지금 보여요. 두 개가 지금 K의 R번호 Q1하고 그죠? K의 R2번호 Q2가 같아요. 그런데 이 포면에서 전기장에서 이 E1은 뭐냐면은 K1에 R1 제곱분은 Q1이죠, 그죠? E2는 뭐냐면 K2의 R2의 제곱의 Q2예요.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나눠주면 그죠?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구해주면은 R1분의 R2가 돼서 지금 보면은 R1이 R2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E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냐면은 Q2는 무엇에 비례하죠? 여기서 이제 포면의 제곱밀도로 시그마1이라고 치면 4파이 R1의 제곱이 시그마1이죠, 그죠? 이게 4파이 R2의 제곱이 시그마2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주냐면은 4파이 K 시그마 1의 R1이 되겠죠, 그죠? 이게 R1이니까 아니 R1하고 4파이 K 시그마 2의 R2가 돼요. 그래서 4파이 K 없어지고 그죠? 시그마 1 R1하고 시그마 2의 R2가 돼요. 그러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봤을 때는 이게 R2의 R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R1이 훨씬 더 전압 밀도가 크면 클수록 그죠?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뒤에 설명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요 작을수록 그죠? 전기장이 세지고 그죠? 시그마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R이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제일 전기장이 세 부분 요 부분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약할 거고 그죠? 이렇게 거꾸로 된 데 있죠, 그죠? 여기는 전기장이 아예 존재를 못해요. 전화도 분포를 못해요. 이렇게 여기도 좀 분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가 여기만 분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만 분포하고 여기 보조관 부분을 주로 분포하고 이런 데는 조금만 분포한다. 여기도 좀 분포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빈 도체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속이 비었어요.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른 단면이에요. 단면이 치면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다 치면은 지금 여기는 전기장이 제로죠, 그죠? 여기도 전기장이 제로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도체 내에는 이 점하고 그죠? 전위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도체 내에서 제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적분하더라도 항상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고 도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도체 내에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전기장도 마찬가지 제로가 돼요. 도체 내에 빈 공간이 되면 제로가 돼요. 아 물론 도체가 있고 그죠? 도체가 이렇게 있고 그죠? 공이라 쳐보세요. 공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전압 Q를 두는 게 좀 별다른 데고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를 하고 도체 안쪽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쪽 표면에서는 전하가 존재를 못해요. 이렇게
안쪽 있잖아요. 그죠? 안쪽은 재료. 이게 진짜 그거 얘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한 이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빈 공간 내에서 전기장은 제로다. 라는 도체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그죠? 탄 상태에서 번개를 빡 맞더라도 그죠? 도체 내이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서는 뭐 번개가 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그죠? 팽 상태 아니라 상관없어요. 요 안은 전혀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부터 했는데 태풍이 와서 고전압선이 탁 떨어졌어요. 차 위에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불꽃이 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 이제 차 속에 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러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왔다는 바로 감전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아, 물론 이 스파크 튀고 니까 뭐 영향은 받는데 이 감전되진 않아요. 안에서 안에 이탄 사람은 물론 이제 자동차가 이게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이게 고압 차선이 떨어지더라도 그죠? 스파크 튀고 하더라도 안쪽은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뭐 스파크 튀다 불나서 뭐 이게 문제로 생길 수는 있겠네. 차에 불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로 생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 도체 내에서는 전기장의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장은 영향을 받아요. 자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제. 양지나 Q로 대진된 반지름 A인 부두체구가 있고 가운데 이제 Q가 부두체예요. 부두체인데 이게 이제 Q로 고르게 이제 분포하고 있겠죠. 그죠? 안쪽까지 이렇게 부두체예요. 부두체 Q로 대진돼 있고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길 끄면 Q로 대진돼 있으면 가운데서는 전기장이 저럴 거고 그죠? 전륜이 세져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마 그림에 했을 거예요.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반지름이 A인 점에서 전기장이 세려고 하면 전기장이 쫙 커졌다가 요렇게 되는 거 R제곱분은 Q에 해당되는 거 그죠? 전기장 이 했어요. 반지름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부도체가 되는데 문제는 B가 되는 지점 있죠. 그죠? B가 되는 지점에 도체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C가 되는 지점에 다시 이 부분은 뭐냐면 B에서 C 사이는 뭐냐면 도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와 C 사이는 도체 구간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자동적으로 제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장이 제로예요. 전기장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B까지는 A에서 B 사이는 RK, R제곱은 Q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다시 그림 그릴게요. 지금 A, B, C B와 C 사이는 전기장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떨어질 거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체 자체가 마이너스 2Q로 됐다 돼 있어요.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Q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 되느냐면은 Q가 있고 안쪽에 그죠? 마이너스 2Q이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마이너스 Q예요. 마이너스 Q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B에서 C는 마이너스 K의 R제곱의 Q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로에서 A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C 사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걸 그린 거예요. R 있고 A와 B, R 1보다 작은 데서는 그죠? R의 비례는 양 이렇게 이게 이제 이미 했어요. 그 23장에 가우스 법칙을 갖다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켰어 그죠? 구하는 걸 했어요. 이렇게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하고 그럼 이 바깥쪽에서는 마찬가지 가우스 법칙 움직임에서 R제곱분은 Q가 될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이미 했어요. A와 B 사이하고
다음에 이 중간에서는 제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는 마이너스 k의 r분의 q, r제곱분의 q가 되겠죠. 물론 이 마이너스 2q는 뭐냐면 전하가 요 도체의 요 표면에만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된다. 마이너스 2q는 쉽죠, 그죠? 네,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